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잠그면서 LNG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전 세계가 LNG용 반선을 허겁지겁 사들이고 있습니다. LNG용 반선은 건조기간이 1년 반 걸리는데 당장 필요하니까 일단 기존의 운반선 타입에 상관없이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대 LNG 공급국으로 부상한 카타르가 일본 선사 4곳에서 LNG용 반선을 대거 사들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NG선 매입이 특별할 건 없지만 거금을 주고 사들인 일본의 LNG용 반선 방식이 최신식 탱커가 아닌 한물간 탱커라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카타르 국영회사인 카타르에너지는 일본 NYK 몰 K라인 이노에온과 LNG선 10척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선박들은 요즘 대세 탱커인 멤브레인형 방식이 아닙니다. 1996에서 2000년 사이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이 조선 등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 수송 능력 13만 7천 세제곱미터급 모스형입니다. 카타르 에너지 자회사인 카타르가스는 일본 선사 4곳에서 이들 선박을 장기용선을 카타르가스 1 프로젝트에 투입해 카타르에서 일본으로 LNG를 수송해왔습니다. 일본 전력가스회사와 카타르가스가 1996년부터 25년간 맺은 LNG 매매 계약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용선 계약도 함께 끝나자 카타르 에너지는 소유권 매입 옵션을 행사한 겁니다. 10척의 선박은 신형 선박에 비해 탱크 용량이 작고 연비도 떨어지는 점을 밀어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의 근거리 항로를 운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멤브레인과 모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지금의 한국이 LNG용 반선의 최강국으로 부상한 숨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원래 LNG용 반선의 최강국은 일본이었습니다. 기존 조선 기술의 LNG를 담을 자체 탱커를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었던 일본은 LNG용 반업계의 유일무이한 강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업체 클락선 리서치에 따르면 1990년대 LNG 선박 발주는 총 44척으로 일본 조선업계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수주한 강자였죠. 당시 일본은 모스 타입의 LNG 유화물창 기술을 기반으로 수주 시장에서 당연히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는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일본이 점유하고 있던 LNG 선박 시장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이 내건 기술은 멤브레인 타입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아니라 프랑스의 GTT사의 기술인 것이 좀 흠이긴 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같은 모스 타입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낫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LNG 선박은 영하 162도씨에 극저온 LNG를 운송하기 위한 화물창의 유형에 따라 모스 타입과 멤브레인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모스 타입은 갑판 위에 둥근 화물 탱크를 설치한 형태지만 멤브레인 타입은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한 유형입니다. 멤브레인 타입은 모스 타입 대비 적재 공간이 40%가량 넓고 일체화된 화물창으로 인해 구조적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주들의 선택을 받았고 결국 2000년대 230척으로 급증한 LNG 선박 시장에서 한국은 멤브레인 타입 기술을 바탕으로 155척을 쓸어 담았습니다. 일본 해운사조차 한국 조선소에 발주할 정도입니다. 이후에도 한국 조선업계는 연료 공급 시스템과 재핵화 시스템으로 기술 추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시장 진입 이후 시기마다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해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중국과 일본 대비 기술력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 수주전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선박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한국 LNG용 반선의 인기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상 업데이트부였습니다.